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포커스온님과 자몽님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 BMS A079 에러인가요?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에러가 나서 이제 충전이 캡되는 문제, 하이볼티지로 충전이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 한국에서 많이 이게 이슈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어떤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알아봐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셔서 저도 궁금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저는 이런 에러가 있는지도 사실은 잘 몰랐었습니다. 아니면 들었는데 제가 까먹었는지, 그 정도로 미국에서는 현재 미국에서는 어떤가요? 아무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조용하고요.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그냥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간다가 미국에서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에러에 대해서 좀 그래도 제가 조금 파봤는데요. 이 문제가 뭐냐면, 아마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든 주로 아마 셀에, 또 의심스럽긴 한데 셀에 이제 문제가 돼서 이제 차징 레이시 캡되는 겁니다. 이제 고속으로 충전이 안 되는 건데, 이것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공식적으로 어떠한 스태티스틱 데이터가 없습니다. 테슬라가 공개할 리가 없겠죠. 그냥 소셜 미디어에 의존하는 건데, 근데 더 공식력 있게 이게 리콜 이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NHTSA가 바보가 아니거든요. 제가 계속 굉장히 신뢰하는 기관, 굉장히 테슬라를 엄청 견제하고, 수장 문제도 있었죠. 거기 디파트먼트 장과 문제가 있었는데, 현재 지금 트럼프 정부하고도 각이 있는데, 이게 그렇게 이슈가 있다 그러면 리콜이 떨어졌을 거거든요. 근데 리콜 이슈가 없습니다. NHTS에서 이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에러로. 공식적인 통계도 없고, 그래서 이런 하드 리셋이나 이제 서비스 어포인먼트로 하드 리셋 하는 유튜브 영상도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게 더 이슈가 안 되는 게, 포커스님이 말씀하신 2021년형이면요 아직 대다수 배터리 워런티에 들어갈 겁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3NY에서 많이 나온다고. 특히 2021년이면 아직 8년이거나 12만 마일인데, 미국에서 평균 2만 마일을 뛰니까요 아직 12만 마일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제가 터지면 공짜로 배터리가 갈아지기 때문에, 근데 무슨 사제 배터리를 간다든지 이런 얘기는, 미국에서 이거 12만 마일을 넘으신 분이 많아야 될 텐데 그렇게 크게, 그러니까 이런 배경 때문에 이슈화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히 별 문제가 없다, 전혀 어떤 사이언티픽한 이런 데이터라든지 이걸 알기가 되게 어렵고요. 그래서 제가 강제로 그래도 소셜 미디어에 있는, 특히 레딧에 있는 데이터를 긁어다가 도대체 몇 건이나 있고 그걸로 좀 추산해봐라. 그러니까 전혀 사이언티픽하지 않고 다시 한번 이 데이터는 그냥 정말 지극히 추정인데, 그래 잘해봐야 0.1%, 0.3%. 근데 얘도 이거는 굉장히 불확실하다는 점. 그냥 소셜 미디어에 올려진 데이터만으로 근거했기 때문에 공식적인 어떠한 데이터도 없고, 미국 정부 역시도 리콜을 안 때리고, 그리고 셀 밸런싱이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요 제가 갖고 있는 모델 S라든지 전에 박살내버린 모델 X 같이 18650 셀을 쓴, 더 많은 셀을 쓴 데서 에러가 날 확률이 더 높습니다. 밸런싱 하기가 더 어렵죠. 셀 수가 훨씬 더 많으니까. 근데 거기서는 별 문제가 없고, 3랑 Y 논리적으로 아직은 참 이게 막기가 어렵다라고, 정말 this is not scientific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미국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이게 왜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좀 안타깝긴 하고요. 완벽한 차는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이건 대량 생산이고 항상 거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배터리가 문제가 있으시면 조속히 좀 교체라든지 서비스를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마 한국의 서비스가 안 좋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포커스님도 지적해 주듯이 이제 테슬라 코리아의 문제가, 근데 이것도 참 제가 얘기하기 힘든 게, 최근에 테슬라 서비스가 미국에서 굉장히 좋아졌고, 특히 저는 이게 논하기가 좀 어려운 게, 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캘리포니아 코스털 에리아에,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 있다 보니까 프레몬트에 공장이 있다 보니까 부품 수급도 원활하고 공장이 집 앞에 있으니까요. 이게 참 제가 이 부분을 얘기하기엔 좀 논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근데 대체적으로 테슬라의 서비스에 대해서 저도 만족하고 요즘 그런 이슈에 대해서 별로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가 없습니다. 심지어 보험도 많이 깎아줘서. 그리고 다른 분들이 얘기하는 한국의 날씨가 혹독하다. 뭐 한국이 자동차의 과학 조건이다. 전 세계에서 진짜 정말 어려운 데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약간 이게 좀 과장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한국의 도로 조건이 가혹하지 않다라는 게 아닙니다. 템퍼레처가 사계절이 뚜렷하고 그리고 가다서다가 많고 인구 밀도가 높으니까 트래픽도 높고 그러니까 가혹한 편이죠. 근데 뭐 미국은 여기 특히 날씨 좋은 캘리포니아는 뭐 전기차가 많이 팔려고 그래서 별 문제가 없고 테슬라가 뭐 이따위로 차를 만드는 거는 캘리포니아 웨더만 생각해서 그렇다. 그거는 좀 너무 여기 안 살아보신 분이 얘기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맞습니다. 샌프란시스코나 LA 날씨가 좋은 건 맞죠. 그러니까 여기 전기차가 좋은 거 많고 초반에야 여기가 많이 팔려서 그럴 수도 있겠거니 저도 이해했는데 이제는 전국구로 팔고요. 그리고 캘리포니아가 얼마나 큰 주인데요. 날씨가 좋은 거는 여기 진짜 해변가만 좋지 좀만 안으로 들어가면 온도가 급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AI도 얘기하지만 저기 안쪽으로 들어가면요. 여기 모하비 데저트도 있고요. 극단적으로는. 아니 LA에서 차로 2시간만 라스베가스 쪽으로만 가도 온도가 여름에 40도를 그냥 돌파해버립니다. 훨씬 덥고 그 서머 웨더는 한국의 날씨를 그냥 압살할 정도로 최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 리포트도 찾아냈는데요. 그러니까 EV 배터리 스트레스 바이 리전인데 클라이밋 트래픽 뭐 차징 헤비까지 다 때려 넣어서 맞습니다. 제가 사는 데는 전기차 천국입니다. 근데 한국의 부산이 한 6점 정도로 평가하더라고요. 서울은 한 7.5점. 근데 캘리포니아도 동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요세미티 근처만 가더라도 해발 2000m가 되고 아니 레이크 타워 가보십시오. 제 친구가 스키에 빠져있는 친구가 있는데 뭐 지난번엔 겨울이 너무 길었고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뭐 5개월 동안 스키장이 개장한다든지 폭설이 온다든지 여기 뭐 홍수도 나죠 LA에. 그러니까 동쪽이든 요즘 뭐 이상기후 때문에 그렇게 캘리포니아가 전체 주로 날씨가 좋은지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데저트 에리아는 이미 한국을 월등히 상회하고 미국의 미드웨스트는 8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이 캘리포니아 서쪽의 좋은 지역을 제외하군요. 지금 노스이스트죠. 뉴욕도 눈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더울 땐 요즘 얼마나 덥습니까? 한국과 동일하거나 한국보다 더 가혹하고요. 뭐 사우스이스트가 부산보다도 좋네요. 한국도 부산이나 이런 데는 전기차에 대해서 좀 친화적으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라는 땅덩이가 정말 크고 저도 로드트립을 많이 해서 그 가혹한 날씨 데스밸리도 갔었죠. 근데 별로 이상이 없거든요. 거기 잘만 충전하고 잘만 잘 다녔고 미국 사람들도 로드트립을 좋아하니까 그런데 관광을 가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미국의 날씨가 더 확대돼서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미국은 그래도 전기차가 다니는 데가 날씨가 좋아서 이런 문제가 안 터진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시 한번 한국의 조건이 좋다라는 게 아닙니다. 나쁘다라는 걸 인정하는데 그게 한국만 유독 이런 문제가 이렇게 부각될 정도로 극악이냐? 미국에서 훨씬 많이 테슬라를 팔고요. 미국은 땅덩이가 훨씬 더 크고요. 그 온도 차이가 베리에이션이 크기 때문에 항시 맞닥뜨리는 건 아니지만 반드시 한두 번은 겪을만 하다. 미국에서. 그리고 캘리포니아에 살아도 자주 자기가 레이크타워에 스키를 타러 간다든지 뭐 라스베가스를 간다든지 LA에서 좀만 한두 시간만 동쪽으로 가도 기후는 극악으로 변합니다. 정말로.
정말 1시간 가면 조금만 안 좋아 조금씩만 들어가도 진짜 샌디에고 사는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30분만 안쪽으로 들어가도 날씨가 엄청 안 좋아져서 집값의 베리에이션이 크다고 할 정도니까요. 1시간, 2시간 가면은 정말 극악의 사막을 보기 때문에 거기가 제가 볼 때 한국보다 더 독하면 더 독했지 안 독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런 여건들이 있는 거를 고려했는데 여기서 별로 문제가 없이 돌아다니는 것을 보면 알기 어렵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미국은 특히 더 이렇게 이슈되지 않고요. 더군다나 얼마나 주류 언론들이 테슬라에 비판적입니까? 옛날에 뭐 서스펜션 부서진다는 둥, 바퀴 빠진다는 둥, 뭐 모델 Y의 글래스 루프가 날아간다는 둥, 뭐 그럴 순 있지만 정말 이거는 대량 생산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NHTSA도 그 부분을 인정합니다. 완벽한 차는 없기 때문에 내연기관도 얼마나 많이 문제 터집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지금까지 데이터로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하루빨리 이게 워런티 안에 있습니다. 2021년식이 정말 문제라면은 워런티 안에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교체가 받으시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제 주변에 정말 테슬라를 이제 많이 샀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제 친구 한 다리 건너까지도 다들 테슬라에 긍정적이지 않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행동 때문에. 근데 그런 친구들조차도 이 문제에 대해서 대부분 모르고 겪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다리 더 건너가도 이게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만 현재로선 제가 체감하기로는 겪는 문제지 실질적으로 와닿들이지는 않는다고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